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이플랫 486화 플루토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플루토 두 번째 편 하기 전에 네. 자, 청취 탑10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간단하게 한번 읊어볼게요. 네. 뭐 1위는 늘 느리라니 이러면 그 감흥이 떨어지잖아. 자, 아재 갬성님 6일 11시간 2분, 2위 룩북 원님 4일 18시간 27분, 3위 남궁 레드님 3일 1시간 3분, 자 4위 SCW1011님 2일 15시간 46분, 5위 Y2제호님 2일 13시간 23분, 6위 ROCCD님 1일 17시간 5분, 7위 오로라네이션님 1일 7시간 41분, 8위 제니수님 1일 3시간 15분, 9위 카스카베 신짱님 21시간 59분, 10위 호이호이 1981님 21시간 2분. 아, 처음 보는 아이디가 꽤 되는데요. 호이호이. 그러니까 호이호이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데 구독자는 뭐 크게 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나오고 하는 게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재미가 없나 보지 뭐. 그만둬야겠다. 자, 그럼 플루토 4화부터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네. 시작하면 오차노미즈 박사가 이제 나옵니다. 우연히 구식 반려견 로봇을 발견을 해요. 진짜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 소니에서 예전에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완전. 근데 그것도 이제 영원히 키울 수 있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부품 없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이런 거 보니까 아이러니하더라.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막 떠나고 나서 막 우는데 아이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수리했는데 사실 그건 미끼였죠. 잠시 후에 어떤 로봇이 방문을 했는데 뭐 자기가 그 반려견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왔는데 그게 고지 박사였다. 오면서 이미 경찰 하나는 격파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고지 박사가 이제 오차노미즈 박사를 윽박지르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아톰이 오차노미즈 박사 손자의 집으로 날아가게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프루토가 나타났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가고 고지 박사는 갑자기 사라져. 얘도 보니까 얘도 인공지능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지 박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냥 얘도 그냥 몸체만 이용한 거지. 아니 고지 맞아. 아 그렇지. 아니 근데 그건 이미 빼가서 없었다. 그 외형이 이 사람이 아니다 원래. 아직까지도 고지의 정체를 모르는 건데 네. 어쨌든 이게 그냥 고지랑 플루토랑 동일 인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후반부 보면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고 동일 인물은 맞는데 이제 이중인격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시간 끌고 이제 오차노미즈 박사의 이제 손주를 이제 공격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아톰 출격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아톰이 죽게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아톰이 이제 돌격해서 싸우는데 싸우는 장면 안 나오고 잠시 후에 그냥 쓰러져 있는 장면으로 바로 전환되더라고요. 일어나 돈 벌어야지 뭐 그거. 그렇지. 우란이 그 앞에서 막 뭐 절규하는 듯 하지만 뭐 대사는 없다. 근데 그 표정이 좀 재밌어서 많이 짤로 이용됐던 것 같아. 이게 약간 넋나간 표정이잖아. 그렇죠. 약간이 아니지.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넋이 나가서 사망한 상태로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게 왜 이렇게 짤로 이용됐는지 모르겠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게지트 얘기로 가는데 그 반 로봇 단체의 단장은 결국 이제 아돌프를 제거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 새끼 너무 돌출 행동한다. 끼면 이제 뭐 게지트도 없애면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돌프의 차는 이제 폭파가 되고 무서워진 이제 아돌프는 경찰에 이제 보호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보호할 사람이 마침 게지트다. 게지트는 이때 막 휴가를 요청하고 쉬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호출을 당한 거였어. 그래서 아돌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이제 보호하게 된 거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게지트는 그 아톰 소식을 이제 듣게 돼요, 뉴스에서. 그래가지고 지난밤에 악몽을 꿨는데 이게 악몽이라서 그냥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그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아톰이 말했던 전언이 있었던 거였죠. 뭐 플루토와 아저씨는 같아요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남겨요. 꿈을 꾼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스 2호 같은 경우도 밤에 하잖아. 그걸 이제 던컨이 보면서 꿈을 꾸는 건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뭐 아직도 우리 실체도 정확히는 모르잖아.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정말 예지몽도 난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기억의 소산인 게 분명하잖아요. 경험의 그렇죠. 소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한정 반복되면서 그게 이제 악몽으로 구현화된 거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얘네들끼리 네트워크화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게 와갔는데 인지를 못하고 꿈으로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얘가 정말로 겪었던 기억에 어떤 이미지화된 그런 걸로만 받아들였다든지 아무튼 꿈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 특히 로봇들이 꾸는 꿈. 그리고 아돌프는 게지히트한테 뜻밖의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자기가 시스템을 뭐 페르시아 수용소에 납품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뭐 걔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했던 거였죠. 그 영상이 뭐냐? 그 페르시아의 지도자였던 다리우스 14세가 이상한 이름을 읊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게지트에서 하면서 게지트 그 영상 딱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던 거죠. 왜냐면 이게 일종의 살인 지령일 수 있거든. 걔가 읊는 그 이름들이 다 보라조사단의 그 박사들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마침 엡실론을 만든 박사가 이제 살해됐다는 뉴스도 뜨는 거야. 뉴턴 어쩌고더라? 뭐 하워드였던 것 같아. 뉴턴 무슨 하워드?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호프만 박사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 사람도 거기 갔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보호하려고 이제 얘도 달려가려고 했는데 이미 엡실론이 먼저 가서 구했죠. 자기 이제 만든 박사가 죽은 걸 보고 아 이제 다른 박사도 위험하겠거니 하고 호프만 박사한테 그냥 날라와서 구합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복수를 꿈꾸던 헤라클레스한테 그냥 맡겨버리죠. 얘 좀 보호하고 있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아돌프를 노리는 게 꼭 그 반 로봇 단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이제 왜냐면 이 중요한 영상을 얘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놈들도 얘를 노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좀 사태가 좀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요 경찰들은 이제 안전가옥으로 이 가족을 다 몽땅 데리고 보호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안전가옥이라고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갈 때마다 사고가 나. 안전하지 않아. 절대 안전하지 않은 데로만 데려가는 것 같아. 아니 그 안전 가옥을 그럼 가까운 데 만들어야지. 이렇게 번데로 이동하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왜냐면 이제 보호 시설을 꾸려야 되니까 도심에는 못 낳겠지. 심지어 엡실론 데려간 데는 무슨 절벽 끝에 있는데 거기도 폭격당하잖아. 그러니까 더 위험해. 전혀 안전하지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진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그래서 휴게소에서 잠깐 이제 화장실 가는 사이에 어떤 청소 로봇이 아돌프한테 네 가족을 구하고 싶으면 저 게지트 없애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래서 막 뽀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받았지만 게지트는 모르는 상태. 그리고 다시 이제 전자 두뇌의 최고봉이라는 텐마 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아톰도 그의 작품이래. 근데 본인은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한대. 그리고 그 텐마 박사는 전자 두뇌는 어떤 슬픔이나 좌절, 뭐 증오 같은 감정을 배우면서 발전해야 한다. 그런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요 아톰은 아직 그런 감정을 못 배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 보라조사단이 그 페르시아에 갔을 때 걔네들이 뭐 대량 파괴 로봇은 못 찾았는데 어떤 지하실 같은 데서 그 텐마형 전자 두뇌의 잔해는 발견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로봇 잔해들이 있는 걸 발견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요 4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5화로 다시 들어가면 게지트가 이제 아돌프의 형을 죽이는 회상신이 나와. 뭐냐? 이제 뭐 게지트가 이제 범죄자를 쫓아가는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떨궈진 로봇 시체를 보더니 게지트 얼굴이 완전 일그러지고 완전 분노하더니 결국 그 제르니움 탄 그거를 쏴버려서 죽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게지트가 로봇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증오심을 갖고 있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렇지. 그런 또 비밀이 숨어 있는지는 또 몰랐죠. 그치. 그랬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그 증오의 기억을 되찾은 것 같아 게지트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그 브라우 1589라는 그 로봇한테 찾아갑니다. 또 뭔가를 물어보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라클레스 얘기가 나와요. 얘는 이제 플루토랑 이제 결투를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얘도 옛날 일을 회상하는 거지. 전쟁 때 자기 동료 로봇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 되게 이제 열심히 잘 싸우는 애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걸어가다가 그 물에다가 자기 손을 막 씻으면서 안 지워져 안 지워진다고 막 그런 말을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을 자기 동족을 많이 죽였으니까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플루토랑 결투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엡실론이 계속 막다가 결국 안 되니까 자기는 그냥 고공에서 너 이제 보고 있을 테니까 뭐 자기도 필요하면 도와주고 전투 데이터도 수집하고 그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라클레스는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플루토랑 그 회오리 안에서 엄청 열심히 싸우는데 나중에는 갑자기 그 헤라클레스 그 머리 빠진 인간이 몸처럼 막 걸어오더니 걔까지 동원해가지고 헤라클레스는 이제 플루토랑 분전을 하지만 결국 패배하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또 얘도 어떤 주마등 비슷한 걸 보는데 그 친구 그 예전에 안 지워져 했던 그 친구의 어떤 잔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플루토가 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엡실론은 게지트한테 헤라클로스도 죽었으니까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게지트는 연결 차단 상태. 그래서 뭔가 싶은 거였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엡실론 날아가죠, 직접. 자, 그리고 게지트는 예전에 자기가 로봇 연쇄 살인 사건 수사하던 때를 이제 회상을 하죠. 뭐였냐? 어떤 이제 뭐 인간 범죄자가 CCTV 로봇을 다 파괴하고 그 사각에서 이제 로봇들을 막 살해하고 있었던 거였지. CCTV가 몇백 대 되게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러면은 로봇 파괴 사건이 일어나려면은 CCTV가 여러 군데가 더 고장이 많이 났다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고장률이 똑같아.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 보니까 결국은 수리기사가 뭐 범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수리기사가 근데 그 아돌프 형이었다. 그거잖아. 그래서 결국 형을 죽인 건 게지트다라는 게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제 게지트는 아돌프를 이제 데리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반 로봇 단체가 이번엔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아예 공격을 하지. 아주 돈이 많은 단체인 것 같아. 그래서 아돌프를 이제 뭐 습격해가지고 차는 날아갔는데 어쨌든 게지트가 몸으로 다 구해줘가지고 이제 아돌프는 안전하게 내렸지만 그 장갑차에서 이제 킬러가 와가지고 그 플라즈마 탄인가 그 이제 게지트를 죽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그 킬러가 처음에는 일단 아돌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지트를 죽이려고 했는데 게지트가 얘를 막아서니까 뭐 이러면 일석이조니까 뭐 죽어라 하고 쐈는데 게지트가 그냥 자기 제로늄 탄을 쏴가지고 맞고 어쨌든 죽진 않았죠. 중화시킨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결국은 아돌프의 입장에선 자기 형을 죽인 로봇이 자기를 구해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에피소드는 없고 그냥 뭐 걔를 체포해서 끝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실려갈 때 뭐 증오가 뭘까요? 뭐 이런 거 질문하지 않나요? 아, 이제 맞아요. 8화에 나오는 거야. 네. 아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했던가요? 아, 여기서 나와.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 네, 그래서 거기가 더 감동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나중에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사였던 걸로 그쵸. 드러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안 나오지 않았나? 여기 나와? 질문은 하는 걸로 저는 질문은 그러니까 해. 대답이 안 나오잖아. 대답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되게 집착하는 거잖아. 증오가 사라질 수 있냐? 사실 이 작품의 주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증오가 사라질 수 있냐? 없어. 없는데 어느 순간 또 덮쳐오는 거야. 그런 어떤 증오라는 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너무나 무용한 거야. 그래서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 뭐 그 얘기잖아. 그렇죠. 여기서 게지트 입장에서는 그 증오의 감정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지. 뭐 일본에서는 그 아톰이 죽어가지고 우란이 계속 슬퍼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그 슬픈 감정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뭐 고양이도 만났다가 어떤 왕따 당하는 소년도 만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묘지에 가서 텐마 박사의 흔적까지 찾아요. 뭐 묘소에 이제 자기 아들 토비오의 묘소 앞에 꽃을 놓은 거를 발견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텐마 박사는 이제 오차노미즈 박사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톰을 부활시키는 작업을 해요. 무슨 의사처럼 막 집도를 하더라고. 뭐 되게 이상한 도구를 써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집도를 한 다음에 뭐 소파에 누워서 오차노미즈 박사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테마 박사한테 묻죠. 오차노미즈 박사가 너 혹시 고지라는 애 아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테마 박사도 그런 사람은 몰라. 그래도 이 고지의 정체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때는 몰랐던 건가? 나중에 유출을 하는 거지 텐마가 이제. 근데 자기는 단지 그 지상 최대 로봇의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힘을 빌려준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전 세계 99억의 인격을 주입을 했다. 그랬더니 그 로봇이 눈을 못 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되게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 약간 뭐랄까 통계학을 넘어서 이제 수비학에 가까운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격, 지금 현존하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다 담으면 그게 가장 인간적인 거다. 그의 어떤 평균값이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죠. 머신러닝의 가장 좋은 예인 거죠 이게. 그렇죠.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이 편히 정도면은 거의 오컬트에 가까운 그런 상상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 구현한 장면도 그렇잖아요. 얼굴이 계속 바뀐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안 보여줘가지고 거의 이제 공포감을 또 돋는 부분이기도 하지.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못 든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에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거의 이러면은.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이거 어떻게 주입을 했는지도 사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뭔지 그런 은유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깨우는 방법은 딱 하나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을 주입하면 된대. 그러니까 99억을 할 필요가 없었어 처음부터.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근데 가장 인간적인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 가장 완벽한 어떤 인간의 어떤 지능을 따라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니 뭐니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 거잖아. 이제 그런 면을 해서 이제 치우친 감정을 주입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깨어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일어난 애는 결코 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악마가 깨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서도 텐마 박사는 이제 깨울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게 지금 아톰의 상태는 바로 그 상태다. 그래서 못 깨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플루토가 싸우면서 무슨 전자파를 자꾸 발산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같이 싸우는 애들이 그거에 동조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아마 아톰도 그런 현상을 겪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었어. 그냥 죽은 거와 같은 상태인 거야. 신기하게 그러니까 플루토가 얘를 죽이진 않은 거여서 박살내진 않았어. 그냥 뇌사 상태인 거잖아요. 덜 죽은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게지트는 그 수용소에 수감된 다리스 14세를 찾아가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네가 보라조다단 사람들이랑 7대 로봇 살해 지시 내렸냐? 그랬는데 얘는 동문서답 같은 약간 느낌의 대답을 해. 그는 때묻지 않고 신에게 사랑받은 로봇이다. 이제 플루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공지능의 싹튼 증오가 어울리는 그냥 강인한 몸을 얻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뭐 꽃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플루토다 하면서 되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진실이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사람이야. 그렇지. 알고 보면은. 그래서 얘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질 않는데 이건 이제 우라사 나오키만의 어떤 전매 특허 같은 거죠. 이렇게 시를 써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가 다 정답이다 뭐 이런 거잖아.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상은 이제 그렇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근데 얘도 어차피 체념한 거죠. 어차피 트라키아 합중국 눈밖에 났으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였겠지. 그리고 이때 엡실론이 또 날아와가지고 헤라클레스의 마지막 이제 메모리를 주면서 플루토가 발산한 이제 전자파 얘기를 해줘요. 증오의 감정이 아주 가득하다 거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다만 하나 예외가 있는데 꽃밭에서 우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있더라. 그러면서 걔가 플루토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플루토냐? 왜 이렇게 적어놨어? 두더지냐?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게지트는 페르시아의 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 조사를 하러 먼저 간 건데 일단 이제 진범에 다가섰다라고 위에다 보고를 해. 그랬더니 증거가 없잖아. 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봇 따위가 무슨 감? 이거 회사에서도 감이라고 얘기하면 욕 먹어. 그리고 이때부터 그 꽃 파는 꼬마 로봇이 계속 달라붙어요. 꽃 좀 사달라고. 나 금방 가야 돼서 안 사주고 뭐 그냥 이래.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선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 박사 만납니다. 이때도 식별 장치가 헷갈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의 취조를 하는데 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근데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텐마형 인공지능을 수입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잖아. 그 로봇의 시체가. 그게 다 텐마형이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결국 또 반복이 됐는데 최고의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하드지. 그 꽃밭에서 웃는 남자. 걔죠. 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브라 박사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게지트는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아챘죠. 그래서 너 인간이네? 라고 그때는 얘기를 하죠. 로봇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그것도 뒤집어지더라고. 그렇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야. 부적하는 어떤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고지가 사실 이 동네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현자래. 뭐 뭘 만들고 하다가 이제 모래 속으로 사라졌다 뭐 이렇게 전해지는 사람이라고. 아,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이름이구나. 뭐 요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꽃파는 로봇 계속 쫓아다니잖아. 그 사진을 보고서 이거 사드네 이렇게 알아. 유명인이야, 유명인. 자기 우상이라고. 꽃 연구를 위해 현재는 네덜란드로 유학을 간 로봇으로 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실존하는 로봇이었고 페르시아에서 약간 짱 먹는 로봇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로 갑니다. 사하드를 조사하러.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로 우수하고 굉장히 착했고 그리고 연구에 목숨을 걸었다. 뭐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얘의 목표가 뭐였냐? 사막에
튤립을 틔우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페르시아 그쪽 중동은 다 그냥 사막이잖아. 요게를 녹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 그리고 이제 그걸 연구를 계속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꽃가게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하드가 자주 들렀던 거지. 요게 이제 주인 그 아가씨가 뭐 사하드랑 교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페르시아로 갔대. 그 전까지는 연구한 게 뭐였냐? 아까 말했듯이 황무지에서 자랄 그 꽃을 연구를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사하드가 일했다던 연구소에 가니까 튤립 하나가 보존이 돼 있지. 이 튤립은 3년 동안 시들지 않았대. 이름은 뭐야? 당연히 플루토다. 왜냐면은 사하드가 꽃에 이름 지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그게 나오죠. 예, 뭐 어느 날은 누가 뭐 어쨌네, 누가 어쨌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뭐 철수가 뭐 오늘은 잘 자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짱센 튤립이 플루토였다. 그럼 얘 플루토가 사하드네? 라고 이제 다 알려주게 된 거죠. 뭐 그렇게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조사하러 갔던 데가 이제 사하드가 묵었던 하숙집이었는데 그 하숙집 아줌마가 그 사하드 사진을 이제 보여주잖아. 이제 그게 보니까 이거 트리밍 된 거야. 트리밍 된 데를 게지트가 복구해서 보니까 옆에 아브라 박사가 서 있다. 아, 너무 쉽잖아. 이렇게 트리밍한 걸 어떻게 복구를 하냐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 로봇이잖아. 그랬더니 아브라 박사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근데 이제 맞잖아. 앞서서 그 아브라 박사 전쟁에서 몸을 대부분 잃었다고 하니까 혹시 얘 죽었다고 소식을 잘못 듣고 갔나?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나 분명히 아까도 만나고 왔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뭔가 오해가 있거나 그치. 아브라 박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고민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민형이 그래서 이때 처음 등장한 줄 알았는데 1화에도 보면은 잠깐 이렇게 스치는 장면으로 나 고민형이 여러 번 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뭐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 뭐 독백인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 네,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끼워 넣었어요. 앞에. 별도 캐릭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씨. 뭐 미리 얘기하자면은 트라키아 합중국에 거기서 이제 만든 거겠지? 슈퍼컴퓨터 정도 되는 인공지능인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정도고 얘가 이제 게지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네. 왜냐하면은 진실에 다가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게지트가 이제 브라우와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범인은 아브라 박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안 거야. 모든 걸 다 알았어. 그리고 뭐 최고의 인공지능이 있다면 깨어나지 않는다. 같은 얘기예요. 99억 인구를 스캔하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극단적 감정을 주입하면 된다. 이거를 이제 브라우도 얘기를 해줘. 거의 템마죠. 그래서 증오나 분노나 슬픔 같은 걸 주입을 하면은 그 만약에 인공지능이 있다면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뉴턴 박사 광자 에너지를 개발했다는 아까 죽었죠. 요 장례식에 가서 그 엡실론과 아브라가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의 뒷얘기가 나와. 자기도 전쟁에서 가족을 잃었다. 그치. 그리고 엡실론이 돌보는 그 전쟁고와 한 명이 또 아브라를 보고 보라 이래요. 네, 깜짝 놀라면서 뭐라 하죠. 보라가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가 이제 보라구나. 뭐 나쁜 이런- 놈이다. 뭐 이미 앞서 계속 나왔으니까. 아무튼 맥커핀인데 여기까지도 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원작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보라라는 게 끝까지 나오나 안 나오나 약간 그렇게 애매하게 봤는데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게지트 브라우 얘기하는 거 보면은 깨어난 로봇은 아마도 거짓말을 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얘 브라우가 제일 똑똑한 애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때도 나 무슨 생인가 했어.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구나 얘가. 그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뒤에를 다 알고 보면은 이 진짜 뜬구름 잡는 듯 실 쓰는 듯 한 얘기들이 모두가 진실이었다. 그러니까 좀 브라우- 쉽게 얘기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브라운은 그걸 잘못 배웠네. 왜냐면 얘 계속 갇혀 있었잖아. 직관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얘 배우질 못했어 사회성을. 그리고 현재 그 부상 입은 로봇 플루토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고향으로 갔을 거다. 그랬더니 고향 페르시아? 아니 튤립이 있는 곳.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연구했던 그 연구소를 가리키는 것 같아. 그래서 플루토가 거기 숨어 있구나라고 이제 게시도 뭐 체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 네덜란드 페르시아 연구개발소로 갑니다. 밖에 보니까 튤립밭이 가득한데 한 군데만 이제 원형으로 황무지가 돼 있는 데가 있어. 그치. 이게 보면은 중간중간 이미지로 몇 번 나오는데 그 한 플루토라는 그 튤립 하나가 모든 주변에 있는 튤립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은 거야. 그렇게 해서 홀로 3년 동안 버티고 있는 튤립이었던 거지. 뭐 이거는 그냥 상징하는 바 그대로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연구소 지하로 가니까 또 바퀴
바퀴를 뽑는 그 남자들 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러 마리가 나와. 얘랑 게지트가 이제 전투를 하게 돼. 음. 그리고 이제 유럽 로봇 회의가 열리는 이제 뒤셀도르프라는 데에서 호프만 박사랑 아브라 박사가 만나요. 그리고 이제 뭐 게지트는 결점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나와서 이제 다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정답 결점이 있지. 얘도 실수를 해. 근데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워낙 훌륭한 인공지능이라면 아마도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2년 전의 기억은 삭제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걸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살인 같은 거겠지. 사람을 죽이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게지트를 지키고자 아마 윗선에서 기억을 삭제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했던 것 같아. 뭐 그런 암시가 나오고 그리고 브라우 1589는 자신의 그 살인을 처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걸 처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인간화해서 이제 일컫는 뭐 그런 것도 암시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한 짓 그게 처형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 거, 그건 전쟁이 아니다. 처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분노를 못 숨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엘리베이터 타고 호프만 박사가 이동하는데 그 최상층 헬기장으로 가려는 요 상황에 경호 로봇 2마리가 있었지. 얘 중에 하나한테 이제 또 그 빙의가 된 것 같아. 바퀴벌레들 들어왔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위층에 도착을 하니까 그 한 마리 있던 다른 동료 로봇을 죽이고 나서 또 뿔을 만들어. 꼭 죽이고 나서 뿔 만들잖아. 그 다음에 보라 보라 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지트랑 이제 플루토랑 싸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플루토는 좀 재미없게 싸우는 게 있긴 한데 나 이런 것도 좀 원작은 그럴 수 있잖아. 만화책이니까. 계속 뿔 공격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게 그 예전에 그 데즈가 오사무 그 플루토도 보니까 싸우는데 별거 없더라고. 아 그래요? 뿔로 다 꿰거나 그걸로 감전시켜서 터트리거나 혹은 걔 게지트 죽을 때가 제일 웃기더만. 그 뿔 괜히 잡고 나는 제로니움 뭐 합금이다 으하하 웃는데 갑자기 얘가 뿔을 쫙 하니까 몸이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죽더만 거기서는. 아 진짜? 그렇게 죽는다고? 네, 되게 어이없이 죽더라고.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전투가 굉장히 세련되지긴 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플루토 몸이 좋잖아. 정말 전투 로봇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이제 구현을 해놓고 팔다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뿔만 휘리릭 거리면서 채찍질만 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래서. 좀 쓰지. 아무튼 그래서 뿔로 감싸가지고 뭐 전기 통하는 거 이제 제로늄이랑 이제 안 통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하니까 뭐 전투를 감소해서 스스로 이제 몸을 묻어버려 플루토가 숨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잠시 정신 공격을 감행하는 걸로 연출이 나와요. 그랬더니 넌 사하드다 하면서 되받아. 정답은 플루토와 사하드가 이제 동일 인물이라는 거는 뭐 게지트도 알고 우리도 알고 이제 다 알았다. 모두가 알게 되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아브라의 명령에 따라서 네 두뇌를 빌려다오 라는 말에 이 사하드의 두뇌를 최강의 몸인 플루토에 이식을 한 거야. 네. 그렇게 된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진실을 한 게지트는 발포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 형사도 그만둘 테야. 갑자기. 사직 신청도 해. 근데 이거 안 돼. 너 돈이 얼마인데 너 만드는데 뭐 돈 진작 들었어. 그리고 너는 이 형사 한 걸로 만들어진 건데 안 할 건 뭐 할겨? 그런 너 거죠. 형사 로봇이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그래도 휴직하게 해달래. 그것도 이제 원하는데 들어주진 않지. 아무튼 굉장히 절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표현하는 대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때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호프먼이 지금 잡혀 있다. 그래서 지금 플루토와 인질 교환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호프만 박사가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게지트한테는 구했다. 무사하다고 거짓말하고선 플루토를 파괴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걸 거부했던 거고 이제 인질 교환을 하는 걸로 이제 성립하게 된 거죠. 상부한테도 따졌지 이때. 내 기억 니네가 삭제한 거 맞지?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게지트가 플루토를 가리켜서 그러지. 사하드, 네 아버지는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제 뭐 별소리 안 들렸는데 뭐 우는 건가 뭐 이렇게 나와요. 지가 울렸으면서. 울렸지. 네 아빠도 안 좋아해. 너 주소온 애네. 놀린 거지. 아무튼 그게 맞지. 거의 이용한 거잖아. 그렇죠.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네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해서 얘 두뇌를 빼서 나쁜데 이용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복수에 이용을 한 거잖아. 이제 그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인간에게 그렇게 이용당한 존재다. 그러니까 전쟁도 뭐 우리 세계에서는 인간이 아직까지도 벌이고 있지만 그리고 인간이 죽는 걸로
뭐 당연한 귀결 나지만 요 세계에서는 로봇끼리만 싸워요. 그렇죠. 로봇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로봇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인간이 만든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만은 달랐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하드가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그쵸. 사실 인간은 다 똑같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브라 박사 역시도 날 이용해서 가족의 복수를 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인공지능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슬프겠죠. 그 감정이 더 진해지는 걸로 이 작품에서는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게지트가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가 뭐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를 입양하자. 그러면서 플래그를 세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부 아브라 소행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오차노미즈 박사가 말한 그 미지의 인물인 고지 역시도 아브라인가라고 이제 거의 진실에 다가섰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꿈의 정체, 그 악몽의 정체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꾸려졌잖아. 꽃 싸들고 이제 가다가 그 꽃가게 로봇이 꽃가게 로봇 말고 얘는 그냥 꽃 띄어다가 파는 그 로봇 아니었어요? 아니야 배달해주는 로봇이 하나 있는데 기종이 똑같았던 것 같아. 맞아, 페르시아에서 맞아. 그 꽃파리 로봇 무하마드 알리라는 애가 있었어. 이름처럼 되렴 뭐 하면서. 근데 걔는 약간 망가진 애였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요 꽃가게 로봇이 조금 망가졌더니 얘를 알리라고 착각해서 부르는 거야. 얘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페르시아가 아니니까. 근데 얘를 착각을 하는 요 상황에 여기 위험해 총소리가 났어. 라고 하는데 그 총소리가 얘가 쏜 거였죠. 얘가 클러스터4로 게지트를 쏜 거였어. 그래서 이미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중에 보니까 몸체가 관통이 됐고 그치. 게지트 사망. 죽었습니다. 주인공이 죽었어. 그렇게 플래그를 세우더니 죽는다. 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차노미즈 박사와 호프먼과 헬레나 게지트 안에 만나는 게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헬레나도 굉장히 우수한 로봇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원래 직업은 건축가로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관광을 즐기는 헬레나가 일부러 굉장히 기쁜 척 행세하는 게 나오지.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거잖아 이게. 네. 자기 남편이 죽었어. 엄청나게 슬플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기쁜 척 하는 거야. 원래 그냥 계획됐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심지어 지울 수 있잖아. 자기 남편의 기억을 삭제할 수 있어요. 로봇이니까. 하지만 거부하지.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편에서도 나왔잖아요. 그 구식 로봇도 나와 남편과의 그 추억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그런 구식 로봇도 갖고 있는 감정인데 당연히 이러겠죠. 그렇지. 더 심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호프먼이 말하는 유로폴이 이제 게지트의 기억을 조작했다. 근데 이건 정말로 초법적 조치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걸로. 그치. 나오고 이제 헬레나 같은 경우는 료칸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텐마 박사랑 만나. 그러고 나서 마치 이제 일본에 온 이유가 텐마 박사한테 게지트의 메모리를 건네기 위해서 온 것처럼 건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처리할 수 없어요. 방대한 양의 슬픔을. 그랬더니 텐마가 그래. 울어봐라. 신용도 하다 보면 진짜가 돼. 이래놓고 이제 텐마 박사의 턱 쪽만 딱 나오는데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나와 처음에는 이게 웃음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기만적인가 이렇게 했는데 얼굴을 딱 보여주는 순간 다 같이 울고 박사도 있죠. 같이 껴안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박사의 이 눈물은 게지트에 대한 건 아니겠지. 아톰의 죽음에 이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또 감동 이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처리할 수 없다. 이 방대한 양의 슬픔을. 그러니까 로봇조차 이 슬픔을 감내할 수 없어서 눈물을 막 흘린다. 아무튼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신용도 하다 보면 진짜가 돼. 이건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 안 나온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면 나중에 눈물 나오거든요. 똥 안 나올 때도 변기에 앉아 있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거랑 조금 안 맞는 비유 같아. 지저분해.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슬픈 장면인데 변기 얘기는 취소합시다. 그래서 이 이후로 헬레나는 울보가 된다. 그렇지. 잘 울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우는 로봇 흔치 않은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공지능이 훌륭한 로봇의 반열에 든 거죠. 그러니까 로봇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불필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울어봤자 사람한테 필요하잖아. 눈물이라는 게. 눈 뻑뻑하고 막 이러면 안 그렇지. 되고 이물질 제거도 해야 되고. 뭐 슬픔이라는 건 뭐 부수적인 거라고 본다면은. 근데 로봇에게 그런 기능이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운다. 방대한 양의 슬픔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슬픔이 납득이 되고 죽음이라는 게
뭐 인공지능이든 뭐 사람이든 결국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동원한 어떤 개념이긴 하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고 말하려는 바는 뭐 전쟁과 뭐 이런 거긴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좋았어요. 아직 2화가 남았는데 다음 3화에서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